안녕하십니까? 박승호 역사TV입니다. 오늘은 냉전 완화와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변화하였다. 소련의 흐루쇼프가 1958년 소련 수상에 취임하여 서독과 국교 회복,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 한 라인에 설치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등 자본주의 국가와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평화 공존론을 주장하고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군사적 대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대외 정책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이른바 핑퐁 외교를 전개하여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결국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아시아에 대한 원조를 경제 중심으로 한다는 정책의 변화를 선언하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72년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독일과 유럽에서도 긴장 완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독의 브란트 정권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동독에 대해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동방 정책을 통해 동독 및 동유럽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였고 프랑스는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탈퇴하여 독자 노선을 선언하였다. 한편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소련과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해석 논쟁과 헤이룽강의 지류인 우수리강 유역의 영유권을 두고 갈등으로 국경 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또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고르바초프가 정치 및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은 동유럽의 민주화와 독일의 통일에 이바지하였고 소련의 붕괴로 이어지며 냉전 체제는 종식되었다. 그럼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변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련은 1980년대 들어 경제 성장 둔화, 공산당 관료 체제의 강화,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한 대내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및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된 대외적 상황에서 1985년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비효율적인 정치 및 행정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정치적 민주화와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도입 등 정치, 경제, 사회 이념 등 모든 부분에서의 개혁을 일컫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내세워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1989년 군비를 감축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함으로써 미국 및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완화하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진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고 체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며 예술 작품에 대한 검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펼쳐 다양한 비정치적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소련의 각 지역에서는 민족주의 열풍이 일어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발트 3국의 독립을 시작으로 15개 연방공화국 전체가 경제적 주권, 천연자원 통제와 경제개발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옐친의 주도로 여러 공화국은 소비에트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국가 연합을 결성하였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해체를 선언하였고 소련은 붕괴하였다. 소련의 정치적 간섭이 약화되면서 동유럽 국가에서도 민주화 요구가 널리 퍼졌다. 1989년 헝가리에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당제를 도입하였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헝가리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89년 폴란드에서는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합법화된 자유, 노조연대가 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1990년 실시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레흐 바웬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89년 벨벳 혁명은 공산당 정권 붕괴를 불러온 시민혁명으로 피를 흘리지 않은 무혈혁명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통해 헌법이 개정되고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고 하벨 중심의 연립내각이 수립되었다. 하벨은 체코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 유럽연합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1989년 루마니아에서는 정권 타도와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져 차우셰스쿠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달성되었다. 1989년 동독에서는 서독의 풍요와 자유를 동경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경제 불황과 공산당 일당 독재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일대 철조망을 제거하자 약 20만 명 이상의 동독 주민들이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독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되었고 결국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사퇴하였다. 그리고 11월 동베를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동서, 독일의 경계선과 베를린 장벽 일부가 민중에 의해 무너졌다. 1990년 동독에서는 자유총선거에서 서독 화폐의 도입과 조속한 통일을 주장한 독일 연맹이 승리하였고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형태로 통일되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마오쩌둥은 토지 개혁을 시행하였으며 은행과 각종 기업을 국유화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흐루쇼프 시기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마오쩌둥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농촌을 중심으로 인민공사를 조직하여 노동, 집약적인 방법으로 농업과 공업 발전을 이루고자 벌인 대약진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무리한 계획, 소련의 기술 고문 철수, 자금 및 기술 부족, 계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실패하였다. 이를 계기로 마오쩌둥은 권력에서 물러났고 류사오치가 중심이 되어 실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중국 공산당 내 권력 투쟁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류사오치, 덩샤오핑 등을 몰아내고 다시 권력을 잡았다. 그는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화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학생들로 조직한 준군사, 조직인 홍위병을 조직하여 농촌의 사회교육 문화 등을 총괄하는 행정 조직의 기초 단위로 이용하고 홍위병들을 통해 중국의 모든 전통 가치와 부르주아, 이념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것은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 권력을 되찾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자본주의적 생활양식과 의식의 타파를 주장하며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소위 문화 대혁명을 통해 중국의 전통 문화유산이 많이 파괴되었고 수만 명의 지식인과 예술인이 억압받았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이 이어졌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덩샤오핑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가 주장한 흑묘백묘론은 1962년 덩샤오핑이 처음 언급한 후 1980년대 중국식 시장 경제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중국은 이에 입각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흑묘백묘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는 뜻이다. 이를 경제적으로 풀이하면 어떻게 하든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덩샤오핑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농업, 공업, 국방과학 기술 분야의 현대화,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하였다. 4개 분야의 현대화,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인민공사를 폐지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를 인정하는 등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하였다. 대외 개방 정책으로 외국 자본이 도입되면서 경제는 활력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의 부작용으로 관료의 부정부패가 심각해졌다. 1989년 정치 개혁을 추진하던 후야오방의 사망 소식이 기폭제가 되어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부정부패 근절과 정치 민주화를 주장하며天安門광장에서 보통 선거 시행, 다당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졌다. 덩샤오핑과 보수파 세력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를天安門사건이라 한다. 이후에도 공산당 독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였고 경제 분야에서 개혁 개방을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2001년 세계 무역기구에도 가입하였다. 이상으로 냉전 체제 완화와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탈냉전 시대 갈등과 세계 질서의 재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